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부동산 가격 폭등, LH 투기 의혹 사건, 대장동 사건까지 이제 부동산 문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한 이런 가운데 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그 울산 땅 그 투기 의혹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사건을 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기한 울산 땅 투기 의혹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 살펴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유한 울산 임야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1,800배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이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을 보면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빛이 굴절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분은 권력으로 도로가 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3,800만 원대에 구입한 토지가 640억 원이 되었으니 이게 1,80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도로를 휘어지게 한 과정에 있어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1,000몇백 배 얘기하니까 대장동 의혹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죠. 자, 실제로 법적으로 분석해 보시니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일단 1,800배다. 딱 이렇게 이제 딱 와닿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수익이 지금 딱 이렇게 못 박혀서 얘기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법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은 가정을 거친 내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제 따져보면 의혹 내용을 보면 도로에 이제 경로가 변경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 지나가는 김기현 의원의 땅이 지목이 변경되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 이제 전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럼 가능하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근데 도로의 경로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서 김기현 의원의 땅을 이제 지나가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목장 용도 뭐 임야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지목은 임야거든요. 근데 거기로는 지금 터널이 지나갑니다. 터널이 밑으로. 그렇죠. 근데 터널이 지나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은 터널의 입구하고 출구 쪽은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현상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목 변경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터널이 지나가는 중간 지점은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현상 변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딱 와닿게 설명하면 산 밑으로 터널 지나갔다고 산이 지목이 대지가 되면서 위에 건물 짓고 집 짓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처럼 생각하면 딱 와닿을 텐데 요건 지금 이제 그 관계 유관기관 이런 데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제 인터뷰 보도도 나왔고 법상으로도 따져보면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법에서도 이게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요. 산지관리법 12조를 보면은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 등 특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산지를 바꿔 쓸 수 없다.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농림어업인이 아니고 김기현 의원이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건데다가 그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 주택 짓는 경우에 그 주택을 짓기 위한 딱 그 부분만 바뀌는 건데 지금 문제된 땅이 35,000평이거든요. 35,000평을 다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전제로 삼은 거는 두 가지 가정을 거친 다음에 전체가 대지로 바뀌었을 경우를 지금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법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1,800배까지 요거를 딱 이렇게 숫자로 명시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그런
이런 경우에도 그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이 2km 근처에 있는 땅이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래 대지였던 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23년 전에 그 가격 취득할 때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도 그때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땅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다 거치는 거를 따져보면 법상으로 1800배다. 요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따져볼 문제지만 1800배라고 딱 이렇게 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매입한 시점도 좀 오래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3년 전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김기현 이제 의원 쪽에서는 예. 23년 전에 도대체 지금 뭐가 바뀔 걸 어떻게 예상했다거나 예. 지금의 어떤 정보가 그때 내가 미리 알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예, 그래 그럼 뭐 이게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일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으로는 보기 그렇죠.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LH 사건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토지를 샀다가 예. 그게 이제 실현될 때 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을 뿐인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자기 실현적으로 그렇죠. 내가 가진 땅 쪽으로 뭔가 되게끔 하는. 아까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예. 휘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두 가지 주장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김영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지인데 이거를 산 거 자체가 이상하다. 예. 신뢰할 만한 중요 정보가 있지 않았으면 이거 샀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23년 전에 예. 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맞지는 않는 얘기라서 이제 그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성립되기가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히려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이제 만약에 뭐 외압이나 권력적인 이런 작용으로 네. 도로가 변경됐다라고 했을 경우 근데 예, 이제 예.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거대로 법이나 사실관계가 사실 그거 대지로 변경되기가 사실 지금 적합하지는 않으니까 예. 지금도 그 부분도 이게 성립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근데 굉장히 연결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계속적인 발전이 있으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그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또 현재로서는 그 두 번째 부분으로도 투기나 뭐 부동산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사실관계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께는 그러면 이제 실정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그렇죠. 다만 정치적 논쟁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혹인데 의혹도 이게 추가적인 팩트가 계속 나올 때 이제 이게 문제화된다, 형사사건화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의혹 단계에서 아직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대장동 가보시죠. 그 네.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살펴보시겠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준비하신 게 뭡니까? 일단 지금 형사적인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원주민이나 수분양자들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의 손해가 뭘까 이제 요거 측면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수용당하신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분양을 받으신 고가로 분들, 받으신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막대한 이득이 몇 명의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귀속됐다. 예. 그럼 그 막대한 이득은 어디서 왔겠냐. 그럼 결국은 원주민이랑 수분양자들한테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도 원주민한테 싸게 사고 네. 수분양자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이걸 또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게 민관 개발 합동 방식 여기에서 이게 그냥 시작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인데 이게 지금 원주민한테 사들일 때는 강제 수용을 했거든요. 예. 강제 수용이 해가지고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거는 관에서 한다. 공공개발이다라는 형식이 주안점이 도와가지고 거기 방점이 찍혀가지고 예. 공익사업, 그냥 공공개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강제 수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시행사의 주식 비율이 그 50 이제 50 플러스 퍼센트 플러스 1주 예. 딱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딱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 깔딱 넘어가는 순간 과반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과반이 되면서 이제 수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는 대장동 사업이 이 구조 때문에 강제 수용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짜여진 것이죠. 그렇군요. 자, 다른 임대주택 비율 이것도 사실은 조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을 이익들이 소수의 민간업자한테 귀속이 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환수가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논의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산 넘어 산이라 가지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따져보면은 법적으로 지금 형사 문제가 논해지는 것도 시행사에서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부분이 지금 절반씩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왔어야 되는 게 1,822억으로 제한이 됐고 네. 그 이상은 다 지금 민간 쪽으로 넘어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배임을 논하게 되더라도 백시키는 거는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부분이고 예. 원주민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수용당할 때 금액이 너무 적었으니까 다시 더 드릴게요. 예, 수분양자들한테 네. 너무 비싸게 사셨으니까 그 부분 다시 또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5천억 정도가 환수됐다라고 이제 그 굉장히 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논해지는 거냐면 이제 만약에 민간 부분에서 이게 지금 범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환수가 되더라도 예. 그 이익이 시행사에 다시 담기고 그리고 거기에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으로 배당이 되면 예. 그게 이제 공적 목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 5천억도 지금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공적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수된 이익도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라서 예.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고 그게 성남시 이제 시민들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되는 거는 맞게 되는데 예. 이게 원주민이랑 그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권리로서 되돌아간다. 여기까지 구성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 부분까지 따지기는 법적으로 사실 구성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릉 변호사였습니다.